세상을 향한 진지한 고민, 과학과 수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아주 어렵게 과학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불리는데요, 이선호 엑소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입니다. 엑소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과학 공부를 좋아하셨어요? 사실 뭐 과학이 네. 대중분들은 노잼, 수학 과학이 이제 재미없다라는 거. 재미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재미없는 게 아니고 재밌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쉽고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서 네. 제가 원래는 이제 과학자였거든요. 네. 과학자를 이제 거기서 이제 대중 쪽으로 와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다. 네, 그렇게 과학이 이 생활과 우리 삶과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고 네. 어렵지 않다. 맞습니다. 네. 과학자셨어요? 어떤 분야 이렇게? 저는 그 동물 장기를 네. 사람한테 이식을 하는 연구라던가 또는 뭐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 사실 뭐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도 따로 이제 얘기하자면서 뭐 메신저로 얘기하고 네. 편지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세포도 새끼손가락에 있는 세포가 발가락에 있는 세포로 얘기하고 싶으면은 네.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요? 네, 그래서 그 편지를 잘 택배에 포장해서 보내는데 네. 그 보내는 물질 이름이 엑소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한 13년 정도 했고 예.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과학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좀 선생님 때문에 네. 지금요. 네. 흥미진진해졌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사실 이제 그 추억의 과학 추억의 과학. 또는 기억의 과학.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저는 추억이 있죠, 과학에. 졸려요, 하기 싫어요. 네, 이게 밥 먹여줍니까? 이런 얘기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과학에 대한 트라우마의 기억보다는 네. 우리가 사실 어릴 때 하면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네. 주진우 DJ님께서도 엄청 어릴 때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잘 안 나죠. 근데 그래도 가끔 살다가 어릴 때 특정 기억이 날 때가 있거든요. 있죠. 네. 언제 4살 때 뭐 했던 기억들. 네. 그리고 형이랑 어디 갔던 기억들, 그런 기억 납니다. 맞아요. 어떤 냄새도 기억납니다, 가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가끔 어릴 때나 수십 년 전에 기억이 날 때가 가끔 있는데 주로 그때 겹치는 상황이 뭐냐면 네. 특정 나만의 그 추억의 음악을 들었을 때 네. 또는 특정 냄새를 맡았을 때 네. 갑자기 그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과학적인 그런 게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음악 관련해서도 과학적인 내용이 있고요. 예. 냄새를 맡았을 때도 과거로 돌아가는 그 과학적인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게 과학의 영역입니까? 네,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 그냥 그 소설가들이 영화에서나 네. 지나가다 낯선 여자에게서 샴푸 냄새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하신 게 예. 일단 제가 음악 냄새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냄새가 날 때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효과를 이제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효과가 실제로 프랑스 작가 마르시엘 프루스트의 소설 중에서 네, 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그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은 주인공이 예. 홍차에 적신 이 마들렌 과자 냄새를 맡는 순간 네. 정말 어릴 때 그 맛있었던 마들렌 그때 그 기억이 확 떠오르면서 네. 그때로 확 돌아간 듯한 기억이 그 소설 속의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고 과학자들이 이 냄새를 맡았을 때 특정 과거 기억이 나는 거를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자. 예. 이렇게 명명을 지었어요. 그렇죠. 프루스트 작가 유명하죠. 네. 이게 과학적인 얘기군요. 네, 과학적인 맥락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왜 그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가끔은 특정 과거로 기억이 돌아가냐? 네. 우리 오감 중에서 네. 뭐 시각이랑 미각, 촉각, 청각 이런 감각들은 네. 신기하게도 이 되뇌로 자극이 전달되는데 전달되기 전에 이제 검문소 하나를 거쳐요. 네. 시상이라 그래서. 그래서 한번 가공 과정을 거쳐서 자극이 전달되는데 우리 냄새 맡을 때 후각은요. 네. 신기하게도 검문소를 안 거치고 예.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급행으로 그 후각 피질로 딱 전달이 되거든요. 예. 바로 전달이 돼요. 네. 직관적으로. 네. 근데 향이 그랬던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술을 못 먹는데요. 네. 제가 그 알고 지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와인을 좀 배워봐 그러는데
맛이 없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좋은 와인인데 지금 향을 한번 맡아봐. 나중에 이 와인을 다시 만났을 때 이 향이 생각날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데요. 네. 진짜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프루스트 효과인데요. 그래요? 그럼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 네. 이 후각이 전달되는 뇌 부위가 신기하게도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가 편도체라고 있는데 네. 거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 냄새를 맡게 되면은 그 상황의 기억과 감정이 함께 이제 묶음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특정 냄새가 나면은 그때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기억들이 한 번에 떠오르는 이유가 예. 결과적으로 냄새를 자극하는 뇌 부위랑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세트로 저장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공식을 냄새로 이렇게 외울 수도 없고 5145님 영화에서 나오는 타임머신 같은 게 나오기 전까지 음악이 그 시절 그때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최고의 수단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께서 이제 수학 공부할 때 과학 공부를 할 때 냄새 맡으면서 하면 더 기억이 잘 나냐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기억은 두 가지 기억이 있거든요. 네. 명시적 기억이랑 그다음에 암묵적 기억이 있는데 네. 우리가 뭔가 어릴 때 놀고 뭐 체험하고 그런 것들은 암묵적 기억이고 네. 명시적 기억은 우리가 막 억지로 외우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명시적 기억은 사실 냄새랑은 그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암묵적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뭔가 여자친구랑 손잡고 그때 냄새 맡았던 거나 음악 네. 들었던 거 그런 것들은 잘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이 난다. 그런 건 기억 나죠. 맞아요. 아이 뭐 여자친구하고 무슨 일 기억나죠. 네. 근데 뭐 공식이나 뭐 외우라고 했던 거는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게 사실 이제 명시적 기억이라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냄새나 음악이랑은 연결이 안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군요. 그리고 관련된 이거를 뒷받침해줄 만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인지신경과학자 중에서 한 분이 어떤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쫙 보여주고 이 사진을 기억해봐. 네. 다른 그룹에서는 사진을 보여줄 때 다양한 냄새들을 맡게 해줬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그룹에 비해서 두 번째 그룹이 더 기억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냄새를 같이 추가로 줬을 때. 잘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많이 잘합니까? 많이 잘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이 냄새랑 특정 뭔가 상황이나 이런 장면을 기억할 때 연결시켜서 저장을 하면은 더 기억이 잘 오래 간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까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선생님 얘기. 기억의 과학 흥미롭고 공감이 갑니다. 5405님께서 저는 국민학교 때 우리 아버지 겨드랑이 냄새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혹은 어디선가 그 내음이 나면 우리 아버지 떠오른답니다. 이런 이거 얘기합니다. 뭐 약간 추억의 과학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적절한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김주리님 신선한 강의입니다. 과학 좋아하는 우리 아이 들으라고 하고 싶은데 시험 기간이라 아쉽네요. 아이고. 시험 끝나고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엑소쌤입니다. 네. 자, 네.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냄새 하면은 더 신기한 게 이게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냄새랑 기억이 같이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냄새 유전이라고요? 냄새가 유전이 돼요. 호호. 이게 뭐냐면 이제 많은 인류가 특정 냄새를 맡았을 때 예를 들어서 타는 냄새 네. 또는 뭐 독이든 고약한 냄새 네. 이런 것들은 굳이 후손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판단을 하면은 굉장히 그 위험성이 크니까 네. 이게 유전이 돼서 굳이 그런 것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안 먹어봐도 이 냄새로 미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예. 그런 냄새들은 본능적으로 피하게끔 그래요. 유전까지 된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이거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이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네. 그럼 이제 음악도 여러분들 추억의 음악 들으면은 가끔 어릴 때나 그 첫사랑이 떠오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리스타일의 Y라던가 네. 임영정 씨의 사랑은 봄비처럼 네. 이별은 겨울비처럼. 네. 혹시 주진우 DJ는 첫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네. 저는 노래 뭐 추억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새벽에 들으면 갑자기 그 학창 시절에 그녀가 떠오르고 그건 왜 그럴까?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게 네. 우리가 뭔가 음악을 듣는다는 거는 이 청각 피질이 자극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소리 또는 소음을 듣는 것도 똑같이 청각 피질을 자극을 해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그 추억에 젖은 음악, 그 감성을 유발하는 음악은 청각 피질 말고도 뇌 부위에 다른 부위를 하나 더 자극해요. 그래요.
그 부위가 뭐냐면 이 변연계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부위를 자극한다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기억을 저장할 때 가장 촉매 역할을 가장 잘해주는 게 바로 감정적인 상태일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소음보다 추가로 감정적인 뇌부위가 더 활성화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특정 음악의 그 특정 상황이나 그 장소에서 기억으로 같이 묶음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가로등 밑에서 펑펑 쏟아지는 눈과 그때 입었던 옷과 그렇죠. 그때 그 향기와 이런 게 다 생각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냄새랑 맥락이 비슷한 게 네. 음악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음악을 들으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청각 피질만 단순히 자극하는 게 아니라 네.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뇌부위도 자극하고 네. 심지어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도 막 분비되면은 네. 그게 더 감정적인 반응을 증폭시켜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억의 노래 들으면 막 울컥하고 네. 과거의 기억 떠오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 기억으로 잘 기억을 저장해 줄 수 있게 네. 이제 촉매 역할을 해준다. 4932님께서 장범준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지는 거야. 이거 과학적인 노래였군요. 예, 과학송입니다. 유성화님 군가 들으면요. 전요. 훈련소 화약 냄새 떠오릅니다. 와 이분은 음악과 냄새와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기억이 저장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백대현님께서 엑소님 반갑습니다. 근데요 어릴 때 따라다니던 모기 방역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일면 방구차. 네. 그 냄새 맡으면 어릴 적 잊혀졌던 기억이 떠오르는 건가요? 물어보는데. 오 맞아요. 그런 것들도 그 냄새라는 그 소리가 들리면은 그 열심히 그 방구차 다닐 때 그 기억이 이제 저절로 떠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 냄새가 이렇게 다시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이거 나 알아. 이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네, 기억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왜 그러면 요즘 노래가 아니라 옛날 노래 들었을 때 더 그게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냐. 맞아요. 옛날 노래가 이렇게 가슴을 울리지.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게 네. 이 옛날 노래라는 건 결국 자기 기준의 옛날 노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옛날 노래라는 건 자기가 감수성이 예민할 때, 네. 10대의 사춘기 때, 네. 그때 그 대부분 노래들이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네. 저희 아버님은 항상 네. 노래는 트로트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래는 배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들어보기에는 노래는 김정호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 저희한테는 전혀 감성을 울리지 않았거든요. 저희 때는 또 다른 노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더 어리기 때문에 저의 10대 감성은 이제 휘성 씨나 네. 아니면 뭐 버즈, 네. 아니면 뭐 그 브라운 아이즈, 네. 벌써 1년, 네. 이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 이제 추억의 노래인데 네. 왜 각자의 그 과거의 그 노래를 요즘 노래보다 더 이제 애틋하게 생각하냐? 네. 왜냐하면 10대 때는 이 뇌 신경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고 네. 심지어 사춘기에 호르몬들이 폭발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무의식적으로 야 지금 이 시기 되게 중요해. 네. 이런 경험들 새로운 경험들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이런 식으로 본능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이 그 상황에서 들었던 음악들 자체가 자기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악과 상황과 이제 장소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자친구랑 손잡으면서 사춘기 시절에 학창 시절에 뭐 또 대학생 시절에 길거리 가면서 들렸던 네. 그런 캐롤송이라든가 그렇죠. 추억의 노래 레오코에서 많이 틀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창피했던 10대 때 시절이나 꿈 이런 것들이 그때 들었던 노래가 만약에 있었다면 네. 그게 같이 기억으로 저장돼서 10년 20년 뒤에 그 음악이 다시 들리면은 내가 그때 그랬었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서원주님 터보 노래나 90년대 노래 듣다 보면요 젊어진 것 같고요 모든 관절과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관절이 안 좋다는 얘기합니다. 호용수님께서요 재미난 얘기 중인데요. 근데 왜 눈물이 나냐. 옛날 얘기. 지금 이 말이 또 감성으로 와서 그렇죠. 이렇게 지금 뇌를 자극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시청자분들이 네. 본인의 그 추억의 그 애틋한 노래들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밤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네.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거 지금 들으셔야 돼. 네. 지금 세대별로 다. 또 김정호 얘기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다 지금 추억으로 이렇게 잠겼는데 과학이 이렇게
재밌네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면 즐겁겠네요. 다음 주는 더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 엑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